오늘은 차징 스테이션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징 스테이션이라고는 하는 것은 차징 도크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고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스마트폰을 얹고요. 위쪽에 워치를 얹어서 충전하고, 또 밑에 무선 이어폰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 360을 켜면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이 원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점은 이 눈 표시를 누르면 이 가운데 원점이 생기고 평면들이 생겨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자세한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O라는 게 원점이고요. X는 X축, Y는 Y축, Z는 Z축, XY는 XY 평면, XZ는 XZ 평면, YZ는 YZ 평면입니다. 이렇게 평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시점입니다. 평면도를 누르면 위쪽에서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정면도를 누르면 앞에서 보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우측면도가 나오는데 우측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배면도는 뒤에서 본다는 뜻이고요. 좌측면도는 왼쪽에서 본다. 밑면도는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여기 있는 집 표시를 누르면 언제든지 대각선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르고요. 마우스의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시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스케치 작성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왼쪽 상단에 있어요.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그리고 싶은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XY 평면을, XZ 평면을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의 모양이 바뀌고요. 그리고 평면이 XZ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지름 원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원점을 한번 클릭하고 바깥쪽을 한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원이 생겼고요. 스케치 치수를 넣어 볼게요. 여기 스케치 치수라는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고 이 원을 클릭하면 원의 지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20mm로 해볼게요. 지우고 120. 이렇게 하면 검은색의 원이 그려졌습니다. 검은색이 됐다는 건 아주 잘 됐다는 뜻이에요. 완전 구속이라는 뜻이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홈 버튼을 누르면 평면에 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원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2차원 그림을 바탕으로 3차원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누르고 지금 그린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를 당기면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는 8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8이라고 하면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되고 새 본체로 생성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 평면에 원기둥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한 3차원 형태를 만들어 본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점은 저장을 잘 해줘야 돼요. 저장을 안 해주면 잘못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선생님처럼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 볼게요. 뭐 차저 도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제목 없음에서 이름이 바뀔 거예요. 좀 기다리면 제목 없음이 이름을 지은 걸로 바뀝니다. 네, 차징 스테이션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저장이 잘 된 겁니다. 이제는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경사진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이라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YZ 평면을 눌러보면 다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원기둥이 가운데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작성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이라는 이 명령어를 누릅니다. 이 명령어를 누르고 이 원기둥을 누르면 원기둥이 파랗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이 원기둥의 단면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단면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을 눌러서 이렇게 대강적으로 그려봅니다. 약간 기울어지게 그리고요. 또 직선 형태로 그려준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누르면 파란색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자, 여기다가 스케치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략 60mm 정도, 그 다음에 이 선부는 150mm 정도 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치수랑 이 선분의 각도를 한 70도로 또 만들어주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 선분은 아까 원기둥을 참고한 선이 되겠죠. 70도가 되고 길이가 150이고 60인 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선은 파란색이고 이 선은 검은색이잖아요. 이 선도 검은색으로 만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30mm 정도로 해주면 이제 완전 구속이 돼서 다 시커멓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보면 원기둥 위에 선만 이렇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곡면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 곡면 탭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리드 탭과 곡면 탭이 있는데 이 곡면 탭을 누르고 이 돌출이라는 명령어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고 이 선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늘리면 선분만 늘릴 수가 있어요. 선이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mm만큼 늘릴게요. 그 다음에 한쪽 평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칭으로 양쪽을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본체를 하지
세 번째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평면이 생깁니다. 이 평면은 두께가 0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없기 때문에 두께를 만들어서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이 작성에서 풀다운 메뉴를 누르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두껍게 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12m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하면 선에서 면이 되고 면에서 3차원 고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솔리드 형태로 돌아가면 되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아주 큰 틀은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YZ 평면을 누르면 이렇게 YZ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 명령어를 눌러서 선 명령을 누르기 전에 먼저 또 투영 포함을 눌러서 이 모양들을 또 참고를 할게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보라색의 선들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선 명령을 다시 눌러서 휴대폰이 얹혀질 수 있도록 어떠한 턱을 만들어 볼게요. 무선 충전만 되는 폰은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폰은 무선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잭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올려놓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폰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17mm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6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mm 정도, 여기는 10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각도는 60도 정도로 만들고 여기랑 여기 거리를 35mm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치수가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폰을 올려놓을 공간의 단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안 만들어도 돼요. 치수를 더 변형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면 원기둥 중간 평면에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출 명령어를 누르면 또 이런 솔리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으로 하면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접합 명령을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본체가 두 개가 됐는데 본체를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결합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결합 아이콘을 누르고 본체 1과 본체 3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본체가 1로 됐죠? 그럼 본체 1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무선 충전기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 널찍한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원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요. 원의 지름은 59mm요. 그 무선 충전기 지름이 5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은 75mm 정도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25mm로 하면은 요렇게 원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럼 지름이 59고 이 스마트폰 바닥에서부터, 바닥이라기보다는 그 충전하는 곳부터 높이가 75mm고 가로가 35인 곳에 위치한 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이거를 이렇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구멍을 뚫으면 안되고 한 마이너스 10mm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뒤에가 약간 막히고 충전 모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큰 충전 모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야 됩니다. 꼭대기에도 와치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모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돌출 명령어를 누르고 위에 평면을 선택합니다. 돌출 명령어가 아니라 스케치 명령어예요. 죄송해요. 스케치 명령을 누르고 평면을 선택하면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 명령어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원을 대강 그리고 치수를 넣어줍니다. 치수는 이것도 재어보니까 한 34.5mm 정도 하면 잘 맞도록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4.5로 하고 여기서부터 거리는 한 22mm, 그 다음에 중심 위치는 가로가 35인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른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이것도 다 뚫을 필요가 없고 한 마이너스 7mm 정도 이렇게 뚫습니다. 마이너스 7mm가 아니라 마이너스 9mm입니다. 마이너스 9mm. 그러면 이제 작은 충전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큰 충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 다음 이제 턱이 생겼는데 턱 사이로 충전 케이블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뚫어주는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여기 평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평면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평면을 작업 평면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요렇게 보입니다. 어디에다가 스케치를 하는지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해서 이 선하고 이 선을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 보면 이 밑에 선이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 명령을 선택해서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 되게 하냐면 15mm 정도. 지금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 명령어를 누르고 이 선하고 여기 보면 중심이 잡혀요. 이 원점이 잡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15mm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러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대칭으로 선이 또 생깁니다. 자, 지금도 이게 잘 안 보였죠? 자, 미러 명령어를 누르고 이 선을 미러선, 선생님 지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 축에 대칭으로 했냐면 요 파란색 축에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보여줄게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미러를 누르고 이 본체에 눈 표시가 있는데 이걸 감으면 이렇게 본체가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요 평면에 대하여 대칭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다시 뜨면 이렇게 선이 생긴 거 볼 수가 있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면 이렇게 평면이 잡힙니다. 돌출 명령어를 누르고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잡고 이렇게 내리면 잘라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대강적인 모습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 세모나게 뒤에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뒤에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성에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또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고 또 여기를 누르면 보면 형상 투영이 여기서 빛을 쏴서 그림자를 만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보라색으로. 그러면 이 형상들을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을 한번 누르고 요렇게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Y축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하냐면 한 22mm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적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 명령을 한 번 더 누르고 이 선분을 이 축에 대하여 대칭을 하면 반대편에 똑같은 선이 생깁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요렇게 돌출을 하고 싶을 면을 잡은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 요렇게 깎입니다. 여기 보면 잘라내기 명령어를 선택하면 이 모양대로 빨갛게 되면서 모양이 없어집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옆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판이 꺾인 모습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 모서리가 날카로우니까 이 플랫이라는 못깎기 명령을 눌러서 여기를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를 10mm 정도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못깎기 명령을 한 번 더 눌러서 아랫면도 아래 모서리도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밑에는 한 5mm 정도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둥글둥글하게 꺾이는 형태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됐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못깎기 명령을 한 번 더 눌러서 이 부분을 둥글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못깎기 누르고 이 모서리 선택하고 또 반대면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한 15mm 정도로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둥글둥글하게 됐죠. 자, 여기까지 되면 큰 모양은 다 거의 다 잡혔습니다. 이제 세세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충전 케이블이 아래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바닥에서 올라온 이 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평면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름원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이 축에 위치하게 만들고 이렇게 클릭하면 원이 생기고 파란색 원인데 원의 지름은 스케치 치수를 눌러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한 14mm 정도 하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랑 여기 사이의 거리를 한 8mm 정도 하면 약간 달라붙는데 공간이 남는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마이너스 8mm 정도 하면은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케이블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케이블이 밑에 눌리켜서 이 판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블이 지나가는 또 길을 뚫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지금까지 안 나온 명령을 써보겠습니다. 구성 명령을 눌러서 접하는 평면이라는 걸 누릅니다. 이게 뭐냐면 원기둥에 접하는 가상의 평면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이걸 한번 누르고 이 원기둥 면을 누르면 이렇게 가상의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원이 생겼어요. 그럼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가상의 원을 누르면 이 가상의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작성, 형상, 투영, 형상, 투영이라는 요 명령어를 써서 이 원의 모양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에서 이번에는 슬롯이라는 이 명령을 써볼게요. 중심점 슬롯 누르고 여기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치수는 얼마로 하면 되냐면 가로를 한 12mm 정도 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의 거리를 한 9mm 정도로 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보면은 아까 가상 평면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돌출 명령어를 써서 여기를 누르고 화살표를 움직이면 이렇게 그 모양대로 잘라내기가 됩니다. 그 고체를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한 마이너스 98 정도 하면은 케이블이 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뒤로 케이블이 나오는데 케이블이 일로 지나가서 이 구멍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위로도 올라가야 돼요. 이 커다란 무선 충전 모듈 부분에도 케이블이 올라가야 되고, 스마트워치 충전하는 부분에도 케이블이 올라가야 돼서 여기 중간에도 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USB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평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번에는 이 평면을 참고할 거예요. 이 평면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작성에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 이걸 누른 다음에 이 선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싹 붙여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게 USB 케이블이 지나갈 통로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치수는 USB 케이블이 대략 한 16mm 정도 되더라고요. 가로가 16mm 정도 되고 세로가 8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크기는 이렇게 됐는데 위치가 중앙이 아니니까 중앙으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중앙으로 움직여도 되고요. 근데 정확한 중앙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어줄게요. 이 선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세모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의 중심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막 중심을 맞추기가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의 거리를 얼마로 맞추면 되냐면 8mm로 맞추면 중앙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길이가 16mm고 여기서부터 반이 8mm니까 이러면 중앙에 위치가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USB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구멍이 뚫립니다. 저장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케이블이 이 위로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구멍을 뚫어 볼게요. 이 구멍 뚫는 일이 지루하고 또 좀 어려운데요. 이거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케이블들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인데, 여러분들은 이 큰 틀만 잘 잡아도 오늘 많이 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평면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이 평면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또 투영 포함해서 형상 투영을 통해서 이 원을 참고할게요. 이렇게 참고하면 뒤에 보이죠? 그 다음에 작성에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 요걸 누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녹색 라인을 선택하고 요렇게 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사각형에 작은 요 길이는 10mm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면은 30mm 하면은 대강적인 게 완성이 됐고, 위치는 이 점하고 여기에 중심이 되게끔 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쭉 내리면 보조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치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점과 이 선을 일치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네모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일치합니다. 찍어 볼게요. 이 점을 누르고 이 점 보면 요 점 여기 이 원호랑 이 중심이 만나는 지점을 딱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점을 눌러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 점하고 여기 거리를 12mm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출을 눌러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한 마이너스 10mm 정도까지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생겨서 USB 케이블이 일로 들어가서 뒤로 관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또 해야 되는데요. 위에 부분에 요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원 지름을 얼마로 하면 되냐면 24mm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돌출 컷을 잘라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통이 되고 그 충전 모듈을 쉽게 손으로 눌러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크면은. 그 다음에 케이블, USB 케이블이 일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작성을 한 번 더 누르고 이 평면을 누릅니다. 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작성해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누릅니다. 요렇게. 그리고 스케치 치수를 작은 부분을 6mm로 하고요. 긴 부분을 한 25mm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누르고 이 위쪽에 있는 투영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뭐가 나오는데 작성해서 점을 또 누르고요. 여기 작은 원이 교차하는 부분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점하고 여기 길이를 18mm 정도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깎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방향으로 해서 위쪽으로도 깎습니다. 한 11mm 정도를 깎아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충전 케이블에 그 뾰족한 부분이 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 케이블이 일로 들어가서 지나서 이 USB 케이블 구멍으로 나와서 뒤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저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부분이 매우 얇아졌습니다. 그 무선 충전 원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우 얇아졌는데 두께가 2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게 또 중요한 점인데요.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뒤에 뭔가 두툼하게 어떤 부분을 더 붙여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만드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가운데 평면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작성해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누르고 투영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선을 누르고 선을 여기랑 일치되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 선과
만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대강적인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치수 명령어를 써서 이 점하고 이 점의 거리를 70mm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선의 두께를 10mm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 선이 시커멓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의 각도를 45도 정도로 만들어주면 다 시커멓게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보면은 가운데 평면에 이런 그림이 생긴 걸 볼 수 있고,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이걸 이렇게 당기면 보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접합을 하고 얼마까지 하면 되냐면 12mm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대칭으로 하면 양쪽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보강이 돼서 튼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문제점이 있죠. 근데 케이블이 지나오는 곳을 막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좀 뚫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다시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가운데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작성, 투영 포함, 형상 투영에서 이거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참고한 그 모양대로 이렇게 보라색의 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컷이 됩니다.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5mm 정도 하면 되고, 방향은 한쪽 방향만 하지 말고 대칭으로 합니다. 양쪽으로 대칭을 하면 가운데가 사라지죠. 그리고 여기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꺾이는 부분은 다시 보강이 돼서 튼튼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는 무선 이어폰을 올려놓을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 공간도 정확하게 만들면 좋은데, 충전기마다 무선 이어폰마다 크기가 다 다르고 제조사마다 또 뭐 케이블 방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크게 만들어 볼게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이 넓은 원통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려준 다음에 작성에서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을 누르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치수를 넣어 줄 건데요. 치수는 48.76 아이팟 프로 기준이에요. 아이팟 프로가 좀 커가지고 그거를 가장 크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64, 가로는 64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센터가 안 맞았죠. 그럼 센터 여기랑 이 중심선을 그어가지고 센터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맞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 30mm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격 띄우기 명령어를 눌러서 이렇게 2mm 정도 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가로가 64고
세로가 48.76인 네모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추고, 그 다음에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30인 네모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이 벽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8mm 정도 올리면, 한 12mm 정도 올리겠습니다. 8mm가 아니라 12mm 정도 올리면 이렇게 벽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아이팟 프로를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너무 뾰족뾰족하잖아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못깎기 명령어를 누르고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안쪽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이팟 케이스 생김새가 되게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8mm 못깎기를 누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약간 아이팟 케이스 모양처럼 되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모서리도 약간 뾰족하니까, 뾰족하면 안 좋아요. 사람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못깎기를 누르고 한 5mm 정도 누르면 여기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됩니다. 둥글둥글하게 됐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곳에서 아닌 곳이 있는데 요거는 돌출 명령어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4mm를 누르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곳에 접하게끔 사각형들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이팟 프로를 여기다 올려 놓는데 충전 케이블이 중앙에 위치해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약간 파주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여기를 누르고 네모를 그리는데, 자,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중심을 요 축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그립니다. 대강적으로 그리고 치수는 높이를 한 5mm로 만들고요. 가로를 얼마로 하면 되냐면 넉넉하게 15mm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중심이 안 맞죠? 그럴 때는 다시 일치 명령어를 써서 이 점하고 이 축하고 이렇게 맞춰라 누르면 중심에 위치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그려졌죠? 그 다음에 돌출 명령어를 누른 다음에 이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쭉 밀립니다. 자, 여기까지 밀어요. 왜 여기까지 미냐 하면 해보니까 여기 케이블을 USB 케이블을 넣을 때 여기 턱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서 해주면 여기 케이블을 여기로 집어넣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의 다 됐고요. 보면 아이팟 프로는 되게 큰데 아이팟 구형은 또 좀 작아요. 작은데 충전 케이블이 한 이쪽에서 해야지 편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누르고 이 평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성해서 중심 직사각형 누르고요. 자, 이렇게 잘 보면 세모가 뜨는데 이거는 이 선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일치시키고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mm, 그 다음에 15m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뭔가 중심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일치 명령어를 누르고 이 점하고 지금 그은 이 보조선을 일치시켜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네모가 정확하게 중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요. 돌출 명령어 써서 평면 선택하고 이렇게 밀면 충전 케이블이 일로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저장 누르고 모양은 다 잡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좀 해야 될 작업이 진짜 한 가지 남았어요. 이 보면은 이런 부분이 다 날카로워요. 이 모서리 부분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둥글둥글하게 해주는 목깎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다가 손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깎이를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은 다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안 해도 모양은 되지만 그러면 되게 사람이 손으로 만졌을 때 되게 아주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들은 다 둥글둥글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게 사라졌는데 이렇게 모서리들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모서리들은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좀 지루한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눌러주고 한 0.5mm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0.5로 하면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둥글둥글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안 된 부분도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안 해주면 만졌을 때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서리들을 선택을 해줘서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0.5mm 정도로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자, 거의 다 됐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런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대기 부분 자, 이런 뒷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듭니다. 자, 0.5mm 그 다음에 더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 건너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갤럭시 워치랑 애플 워치랑 위에 충전하는 충전기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갤럭시 워치는 충전을 할 수가 있지만 애플 워치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이블 충전기를 넣으면은 여기가 헐렁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 워치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 작은 부분을 또
작성을 누르고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름 원을 누르고요. 자, 원을 하나 그리는데 지름을 한 34 정도로 하면 됩니다. 34 정도로 하면은 약간 작아요. 아까 했던 것보다. 34로 만들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돌출을 눌러서 지금 그린 이 스케치를 돌출을 시켜줘요. 한 얼만큼 하냐면 2mm. 접합을 누르지 말고 새 본체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원판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판 위에 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 작성 명령어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고 내가 그리고 싶은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을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작은 원은 지름을 28.5로 해볼게요. 그 애플워치 충전기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명령어 눌러서 바깥에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위로 이렇게 돌출을 하는데 한 7mm 정도 하면은 돼요. 접합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작은 이런 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애플워치 충전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케이블 지나가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구멍 지나가는 구멍을 뚫어 볼게요. 자, 스케치 작성 누르고 여기 누르고 원을 작은 원을 하나 그릴게요. 한 18mm 정도? 18mm 너무 크죠? 한 16mm 정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명령어 눌러서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케이블 구멍이 지나가는 구멍을 또 만들 텐데요. 스케치 작성 누르고 작성에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연장시키고 이렇게 만듭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요. 돌출 눌러서 위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마이너스 6mm 정도 이렇게 잘라내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이 본체를 다른 데로 이동시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그 애플워치를 충전하는 충전 케이블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여기다가 하면은 여기다가는 갤럭시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워치를 충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요거를 움직여서 여기다가 넣고요. 이렇게 넣고
넣고 거기다가 갤럭시 워치, 아니 갤럭시는 애플워치 충전기를 넣으면 갤럭시나 애플워치나 다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충전 모듈은 모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폰들은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마트워치는 위에서 충전하고 스마트폰은 중간 부분에서 충전하고 그 다음에 무선 이어폰은 이 바닥 부분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도 충전할 수 있고 에어팟 구형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 뒤에서 꽂아서 충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나 애플 아니어도 타사 제품들도 여기다 올려놓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다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되었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